자, 이어서 여러분 506페이지 71회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부터 같이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의 1번 문제는 FAT 1급의 1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단 말이에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입니다. 거래명세서가 있고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아이존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4월 2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하고 선수금하고 이게 계정과목이 나오죠. 예. 거래명세서에 의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거 뭐 여러분이 늘 해본 거고. 근데 이제 전표 입력하기 전에 4월 2일 날짜에 그 전표를 확인해 가지고 선수금이 얼마였는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4월 2일 날짜를 조회하면은 아마존의 선수금이 260만 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60만 원 선수금 이 숫자를 복사를 해오거나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가서 5월 2일 날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왜 11번 과세 매출인지는 다 아시죠? 아이링부 신품 수량 400 단가 4만 원. 거래처는 아이존. 전자세금날 일단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이 제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시켜 줍니다. 선수금 차변에 오면은 부채 감소죠. 아까 금액 메모하셨죠? 260만 원 부채 감소. 또 나머지 차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이 1,500만 원 되겠고요. 탭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아이존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해서 발급 전송하십시오. 5월 2일부터 5월 2일 엔터 세 번 치시고 체크하고 전자세금계산 전자 발행 가가지고 확인하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네 닫고 조회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첫 번째 작업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 5월 10일 주식회사 유정무역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세로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11번 과세로 발행을 했는데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취소하고 영세로 다시 발행하는 그런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을 검색하십시오.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 네, 거기 세금 계산서와 똑같은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체크하시고요. 저 위에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이 있죠. 클릭합니다. 자, 수정 사유에 요 목록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라고 5번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비고에 있는 개설일을 2025년 거기에 7월 15일이라고 돼 있죠. 0715 신고 연월일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표 일자는 밑에 보시면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월을 입력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5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세 줄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선 첫 줄은 당초분이 되겠고 수정분은 그거를 취소시키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정분이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수정분은 유형을 영세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이 날짜, 작성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면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은 여기 작성 월일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이걸 확인하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꾸지 말고 날짜 5월 10일 그대로 두고 훈명에서 엔터 복사하시고 수량 입력하고 단가 입력하고 그러면 공급가액 2천만 부가세가 빠지죠. 이 두 개를 수정 발급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십니다.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신 다음에 이 두 건 전부 다 외상분계되어 있죠? 원래 당초분이 외상분계니까 나머지도 다 외상분계하면 전표 회계 처리가 다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발급 전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계 메뉴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5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기간을 입력하면은 그리고 엔터를 세 번 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미전송 건이 보인단 말이죠. 자, 체크를 하면 두 개가 같이 체크가 되고요. 위에서 전자 발행하시고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또 한 번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해가지고 로그인. 그리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하고 확인. 또 발행하고 확인. 확인. 네. 그리고 닫고 여기도 닫고 조회하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에 이와 같이 전자발행이 메꿔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71회의 부가가치세 관리 1번과 2번은 순탄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다음 세 번째 문제, 이 부가가치세 3번과 4번이 항상 좀 센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건 쉬워요. 네, 자산 구입 1번, 2번 두 건이 자료가 있고요. 자료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일은 영업부 회의실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이단서이다. 자산 계정으로 해라. 여러분, 테이블은 자산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뭘까요? 책상이나 테이블. 비품으로 처리하십니다. 자료 2. 물류창고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 네.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잔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건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물류창고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8월 20일에다 입력해라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을요, 건물로 대체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여기 1억 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건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실까요? 자, 일반 전표 날짜는 8월 20일로 입력하시오 했으니까 8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건물 202번이죠. 거래처 적용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1억 원, 100 플러스 플러스.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죠. 예, 거래처 적용 생략하겠습니다. 1억 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수행과제 2번 할 차례죠.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 작업은 생략이다. 네. 자,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면서 첫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회사 테이블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죠? 비품으로. 자, 날짜가 여기 있어요. 8월 5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 가셔가지고 메인 매출전표에 8월 5일로 날짜 고치세요. 8월 5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죠. 예,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본명에다가 회의용 테이블이다.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800만 원이다 라고 입력하시고 800만 원. 거래처는 에이스 가구죠. 에이스 가구.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 거래와 예상 거래가 섞여 있어요. 혼합. 자, 원자료를 비품으로 고쳐주시고 800만 원을 비품으로 수정하시고 대변에 101번 현금이 나갑니다. 180만 원. 또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253 미지급금 70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에이스 가구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시고요. 차변 대변 합계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 비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이 건이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
자료 2번 창고 신축공사 자료입니다. 자, 8월 20일이죠. 매입 매출 전표 날짜 8월 20일로 입력합시다. 유형은 51번입니다. 품명은 창고 신축공사 잔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의 50 플러스 플러스. 네, 거래처는 코스 모 산업이니까 코스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 1번 해 주시고요. 자, 세금 계산서 아래를 보니까 영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를 혼합 분계로 하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공사대금의 잔금은 건물입니다. 건물. 창고니까 건물이죠. 건물이 5천만 원이고요.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5,50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항상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행이 어디냐?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으로 바꿔주셔라. 9800. 네, 보통예금의 거래처 잘 바꾸셔야 돼요. 자, 차변, 대변 5,500만 원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행과제의 2번이 되는 거예요. 수행과제 2번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예.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예, 고정자산 등록 작업은 생략을 하라 했으니까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예, 비품하고 건물이 작성돼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 가셔가지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속 서류 맨 밑에 있네요. 클릭. 2기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 입력하시고요. 이런 양식은 위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야 작성이 돼요. 불러오기 하면은 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건설 중인 자산, 기계, 뭐 차량 운반고 계정 과목 다 반영돼 있어요. 건물 이런 거 확인 예 하시고 자 보시면은 예, 건물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감가상각자산 8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저장 단추 없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이 작업이 지금 수행과제의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라.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회계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요.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은 우리가 고정자산 구입이니까 여기 11번에 반영이 되죠. 11번에 5,800에 580만 원 세액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장 단추를 누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수행과제 4번까지 했는데 어려운 것이 뭐 없었죠. 어려운 게 네, 차분하게 요 지시대로 하나하나 수행하시면 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자, 자료 1번은 영세 매출분에 대한 전자세금계 단서 및 신용카드 전표다 하는 게 영세율 매출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전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50만 원 이거는 앞에 세금계산서하고 관련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하나, 현금 영수증이 하나가 있어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토이존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결제 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이때 여러분은 신용카드가 우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영세 매출로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12번 영세 매출 아시죠? 자료 2는 개인사업자 김은영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러면 이거는 17번 유형이 되죠. 17번 가과 매출로 두 번째 거 입력하면 되고요. 자료 3은 개인사업자 박요화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과 매출이 22번인가 하여튼 번호는 찾으면 되고 현과라는 매출입니다. 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모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 돼요. 수행과제 1번 보시면은 자료 1부터 자료 3을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거. 네. 자, 그러면 자료 1번부터 이거 세금 계산서부터 입력합니다. 영세일 세금 계산서에. 자, 10월 10일이에요. 자, 매일매일 주전표 날짜를 10월 10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영세 매출 12번이죠? 12. 네, 품명에다가 토미카 레고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 쓰시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토이존 상사가 되겠고 전자세금은 아까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1번 전자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팔았죠. 예, 외상으로. 거기 세금 계산서를 보고 청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품. 예, 제품을 공급하고 외상 거래니까 2번 외상 분계해 주면 됩니다.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50만 원. 네, 이렇게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외상이 아니고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대금 결제 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이거 신용카드 그래서 외상 거래는 맞는데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토이존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토이존 상사에서 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사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거래처를 바꿔주세요. 신한카드로. 예, 여기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고쳐야 됩니다. 분계를 카드로 해도 되는데 어디 한번 분계를 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볼게요. 카드사 신한카드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하네요. 네. 분계를 카드로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 되면서 거래처 신한카드로 바뀌네요. 네. 네, 분계 카드로 하면 뭐 더 좋고요.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 했을 때는 여기 거래처 코드를 신한카드로 바꿔주고 하시겠죠? 네. 카드로 하면 더 쉽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김은영에게 제품을 매출한 신용카드잖아요. 네, 그러면 어, 날짜는 거기 어떻게 되냐요? 예, 예. 10월 20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0일. 유형은 17번이죠. 카드 과세 매출. 자, 물음표 단추를 넣어서 카드사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분명은 제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품.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넣어줘야 돼요. 44만 원. 그래야 부가세 4만 원 따로, 공급가액 40만 원 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개인 사업자 김은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코드에 김은 입력하시고 김은영.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기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기합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44만 원 신한카드, 부가세 애수금 4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40만 원. 네, 요대로 두면 되죠. 앞에 거는 부가세 애수금이 왜 없었나요? 영세율이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다음 자료 3번입니다. 과세 현금 매출. 자, 날짜를 거래 날짜로 바꿔줍니다. 12월 15일로 바꿔줄까요? 12월 15일. 자, 유형이 현과라는 유형이에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입니다. 22번이죠. 네, 품명에다가 제품이라고 그냥 하셔도 돼요. 제품.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이것도 역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십니다. 11만 원. 그러면 10만 원, 만 원 나눠줘. 네, 거래처는 자료 설명에 박요화라고 그랬어요. 박요. 전자세금 관계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은 현금 분계를 하면 됩니다. 현금 분계는 1번이죠. 1. 자, 그러면 입금전표 만들어졌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11만 원, 대변에 부가세 수금만 원, 제품 매출 10만 원.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행과제의 1번을 한 것.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발행집계표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하고 두 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가셔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세 번째 있죠? 클릭하시고요. 2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고요. 이런 양식도 위에 불러오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은 네, 세금기산서 발행금액에 여기 밑에 50만 원 들어가 있고 현금 영수증에 11만 원, 신용카드에 94만 원. 네, 맞습니다. 자,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건 자동 저장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회계 메뉴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해서 엔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매출은 여기 3번에 반영됐고요. 영세는 여기 5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여기 3번에 50만 원에 5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거 영세가 12번 영세가 여기 5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저장하시면 돼요. 위에 거. 저장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71회의 부가세 문제를 보니 쉽게 냈어요. 71회 부가세 문제는 3번과 4번을 굉장히 쉽게 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실무 수행 평가는 이 부가세를 끝나고 나면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를 하셔야 돼요. 10개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혼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